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타났다고 해야 될 것인지, 왜냐면 화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라디오 방송으로 보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방송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이 김정은의 동정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동정은 5월 1일,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동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물론 상세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이 이만저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99.99%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 왜냐면 최고 지도자의 동정에 관해서 아무리 북한이 급해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조만간에 오늘 낮에 화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4월 11일 평양당 정치국 회의, 여기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지금 행방이 묘연했었죠? 그러면 20일 만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체 비료 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 인비료공장의 준공식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고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용도로 주체적인 비료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안아오시고 자립경제 강화를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승리회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져 올렸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제 공장을 돌아보면서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인비료 공장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격려를 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상세한 묘사 같은 걸 보면 대체적으로 어제 인비료 공장 참석, 이거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20일 만에, 잠행 20일 만에 드디어 나타났다.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근데 어제 이 준공식에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죠. 김여정도 참석을 했고, 박봉주, 김덕훈, 박태성, 이 사람들은 다 당 부위원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용원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에요. 조직지도부가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 비슷한 데입니다. 근데 거기 제1부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말이 부부장이지 초실세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의 사실상 수장이거든요. 제1부부장이. 이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최룡해를 우리가 흔히 권력 2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룡해는 보이지 않았다. 명단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그럼 분석해보면, 순천 인비료 공장이라고 그랬죠. 순천시는 평안남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오후 1시 방향 정도, 한 50km쯤 대략 떨어져 있는 곳이 순천입니다. 순천시죠, 순천시.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산하고는 꽤 거리가 멀죠. 멀지만 원산에서 기차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4월 29일에 사실은 거기에 원산 특각에 머물러 있던 김정은 전용 열차, 그게 기관차가 없어졌다고 했죠. 미국이 38로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1일, 4월 21일, 23일 이때도 거기에 전용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에는 전용 열차가, 기관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만전술이 아니라면 4월 29일 날 그 기관차가, 왜냐하면 전용 열차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전용 열차가 최소 2개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관차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전용 열차를 끌고 혹시 순천 쪽으로 왔던 건 아닌가, 평양 쪽으로. 이걸 참석, 29일이면 29일 안 보였으면 와서 30일
정도에 와서 5월 1일 날 여기 참석하는 것이, 그건 뭐 평양에 한번 들렀다가 뭐 50km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자, 이제 김정은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동안 방송 뭐 이런저런 여러 곳에서 그 날렸던 수많은 오보들, 뭐 오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됐습니다. 누가 맞았는가? 우선 가장 많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죠. 정부 당국이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만 맞은 거죠. 왜 특이 동향이 없습니까? 김정은이 평양을 20일간 비운 것만큼 특이 동향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특이 동향이죠. 20일간 비운 거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원산에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원산에 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평양을 비우고 20일 동안 원산에 가 있었다. 이 얼마나 큰 특이 동향입니까? 근데 특이 동향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절반의 진실이었다. 뭐 정말 알고 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절반의 진실, 그 절반의 진실을 맞춘 것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다. 엊그제 대만의 정보국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요. 국회에 가서 김정은이 아프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보통 사람들이 뭐 소식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국회에 가서 정보국장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런데 그때 그때 이제 의원들이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살아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미소만 지었다. 이렇게 대만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소만 지었다. 자, 그러면 아니 우선 아프다와 죽었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죽었으면 아픈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유추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살아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소만 지었으니까, 뭐, 적어도 대만 정보국은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에 여러 가지 또 정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만이야말로 중국하고 정말 밀접하고, 중국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대만 뭐 금방 칠 수가 있는 곳이니까, 대만 안보와 관련해서 중국이나 북한의 동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끈앞풀들이 중국 정보기관 곳곳에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대만 정보도 꽤 정확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프다까지도 정확할 수가 있다. 아픈 거는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피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코로나 피난설을 믿고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경호총국의 경호원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그 사람과 다른 경호원들이 많이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도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확진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확진이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경호총국의 경호원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가격리를 14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요, 자가격리를 그동안 그 사례를 보면 뭐 18일간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이게 또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코로나 피난설 내지는 코로나 와병, 뭐 이게 더 사실에 근접한 것 아닌가. 만약에 정말 코로나 피난을 했다든가 코로나 와병을 했다면 지금 청와대나 그 정부에서 얘기했던 뭐 특이 동향 없다, 이거하고도 거리가 있는 겁니다. 특이 동향이죠. 아니 김정은이 그 코로나19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원산에 가서 평양으로 못 돌아오고 있다든가 얼마나 큰 특이 동향입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신문, 방송, 그 다음에 뭐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에스컬레이트 돼서 뭐 사망설, 유고설, 권력 이양, 그 다음에 뭐 차기 권력까지 나갔습니다, 이미. 응? 멀쩡히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서, 왜, 얼마 전에 그 김정은 팩트체크를 제가 일일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김정은 걸었다, 이렇게 제가 그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김정은 걸었다고 하는 거에 보도 근거가 뭐냐면,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미국 고위 당국자, 이 사람 말을 빌려서 미국이 그 여러 가지 전략자산 같은 것으로 김정은이 부축 없이 걷는 모습을 봤다. 그게 근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 정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보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김정은 걸었다로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그 시점이 대략 한 뭐 20일, 20한 3, 4일 아마 요 시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김정은이 보이지 않은 게 12일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일 날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평양에서 주재하고 난 이후에 12일부터 보이지 않았고 15일에 그러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일성 생일이죠. 그날이 생일에 참배를 안 했다. 집권 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서 16일부터 뭐 유고설 뭐 이런 게 이제 퍼졌던 것인데 뭐 충분히 그런 유고설 같은 게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정도가 아니고 한 10발짝쯤 더 나가서 이제 사망설까지 나왔고요. 사망설이 사실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사망설이 루머로서 유포된 거는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뭐 평상시에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루머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건 오래됐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또 더 나가서 그러면 김정은이 사망했기 때문에 뭐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또 뭐 북한 당국과 뭐 중국이 뭐 심지어는 뭐 김정은 사망 이후에 무슨 시나리오를 협의 중이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지.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도대체 뭘 알고 보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취재를 제대로 한 것이냐? 이런 정도의 계속되는 꼬리를 무는 의문이 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 팩트체크의 1, 2에서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수많은 루머와 수많은 첩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과 같은 나라를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중요한 거죠. 그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랜 기간의 경험, 공부, 지식 뭐 이런 거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그리고 과거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결론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저 자기들끼리 뭐 누가 어디서 들었다고 하면 그거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제가 맨날 가끔 문제 삼는 그 PD 수첩이 그렇습니다. 어떤 제보를 하나 받으면요. 그 제보에 대한 검증을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보도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반론을 받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가도 이 오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정보나 첩보를 듣고 그것을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자 또는 그 보도자의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제보자나 첩보를 그냥 보도를 하면 아무리 나중에 반론을 실었다 할지라도 그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죽었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려는 노력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이죠. 근데 국가정보원 뭐 거기 뭐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 뭐 전화해봤자 그거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평상시에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딥스로트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루트를 통해서 자 김정은이 정말 사망했느냐 그런 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취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 정보기관 같은 데에도 취재할 수 있으면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탈북자들 중에 또 의외로 그런 데에 이 정보원들이 있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 하고 중국하고 그 국경 사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제 전화를 많이 합니다. 북한 주민하고도 전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소문이 돈다 또는 그런 것들을 몇 번 접촉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하는 걸 보면 신뢰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난 뒤에 자기가 그래 이거는 이 제보는 여기까지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까지는 팩트로 보이고 여기부터는 관측이다. 뭐 이런 걸 분간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진정한 대북 전문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중앙방송은 라디오라고요. 라디오. 화면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만 나온 상태인데 저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볼 때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으면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TV에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